안녕하십니까,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엔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을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음양측신법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전에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단원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거 두 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 해양조학장설이라는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론이 이제 합쳐져서 판구조론 이렇게 딱 정립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해저지형 탐사 기술, 음향측신법이라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또 같이 재밌게 배워봅시다. 자, 음향측신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 배에서 뭐 소형 폭탄을 터트리든 아니면 뭐 빔을 쏘든 하여튼 음파를 밑으로 쏘아보냅니다. 음파. 자, 음파를 밑으로 쏘아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따다다다다다닥 내려가다가 해저 바닥에 튕기겠죠. 반사돼 가지고 돌아와요. 그죠? 자, 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이 바다의 깊이, 줄여서 수심이라고 하죠.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음향측신법이라고 해요. 자, 다시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면 여기 이게 해저지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자,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사람이 타고 있고, 자, 여기서 꽝 해가지고 음파를 발사를 했을 때 여기서 돌아오는 시간이 여긴 되게 길죠. 깊으니까 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음파를 쐈다고 하면은 금방 돌아올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여기서는 1초 만에 돌아오고 여기서는 뭐 10초 걸리고 이런 것처럼, 이게 꽝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돌아오면은 여기는 밑에가 깊은 바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금방 튕겨갖고 돌아왔다 그럼 여기는 얕은 바다구나, 요런 식으로 바다의 깊이를 음파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음향은 알죠? 여러분 뭐 음향 조절한다 할 때 그 음향이고, 그걸로 측정한다고요. 뭐를요? 수심을 측정하는, 음향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 줄여서 이제 음향측신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 기술이 이제 돌고래들도 이용을 하는데요. 돌고래들이 이제 초음파를 막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쭉 나가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물고기가 있는 경우에는 물고기한테 튕겨가지고 음파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감지해서 또 물고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전쟁 같은 데서도 이용이 되죠. 군사적인 데도 이용이 되는데,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음파를 쏘아갖고 여기에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 음향측신법이란 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음향측신법도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들의 잠수함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바닥 해저지형의 어떤 특성을 파악한다던가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너무 참 슬프죠. 씁쓸하네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자, 뭐 요즘엔 어부들도 이렇게 이용해요. 그죠? 뭐 이렇게 쏴가지고 지금 물고기가 중간에 있으면 튕겨갖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물고기 떼가 있으면. 그래서 요 밑에다가 금을 내리자, 요런 식으로 이제 레이더로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우리가 물고기 잡자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깊이를 측정하는 거죠. 쏴가지고 바닥에서 튕겨오는데 걸리는 시간, 반사되어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공식을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자, 별거 아니에요. 자, 공식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아무리 뭐 수학과학 싫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선생님이 써볼게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이에요. 물론 저기 물리학에서는 속력이랑 속도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똑같이 볼게요. 됐죠?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몰랐으면 외우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건 마치 그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보면 속도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m/s로 달리고 있어요. 얼마 동안? 5초 동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몇 미터를 간 거예요?
이거 곱하면 이온은 10m를 갖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수심도 요것도 어떻게 보면 거리잖아요. 그죠? 이 H라고 해볼게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 깊이. 이것도 거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음파의 속력이 보통 문제로 주어지거든요. 대개는 1500m/s 정도 돼요. 이게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단위가 1초당 1500m를 가는 속도라는 뜻이에요. 뭐 아무튼 1500m/s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튕겨 돌아오는데 한 2초가 걸렸다고요. 2초. 이렇게 곱하면은 거리가 얼마 나오죠? 아, 3000m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튕겨서 돌아오는 시간을 지금 측정했더니 3000m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요렇게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3000m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은 1500m란 얘기겠죠. 이렇게 와리가리의 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2로 나눠줘야 됩니다.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자, 요 공식 나왔는데, 여러분 또, 이게 문자 울렁증이 있어서, 막 뭐 DVT 이런 문자 보자마자, 쌤 통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그러지 말고, 이거 그냥 한국말로 외우셔도 돼요. 한국말로. 자, 여기서 D는요, 뭐 H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수심을 의미하고요. 그죠? 야, 쌤이 한국말로 써볼까요? 그래, 한국말로 한번 해보자. 수심은, 자, 속도, 음파 속도 곱하기 시간이란 얘기예요.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뭘 해줘야 된다? 곱하기 2분의 1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냥 측정을 하면, 그냥 여기 배에서 측정을 하면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더한 거리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깊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요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물론 한국말로 알아두셔도 되고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 공식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2분의 1로 나눠줘 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됐죠? 자,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배가 있어요. 배가 꽝 했어요. 꽝 해가지고 와리가리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음파는 지금 1500m/s입니다. 속도가. 자, 근데 몇 초 있다 돌아왔냐면은 4초 있다가 돌아왔어요. 4초 걸렸어. 자, 그러면은 여기 몇 미터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1500에다가 뭐를 곱해요? 4를 곱하고 끝낼 게 아니고 뭐로 나눠줘야 된다? 2분의 1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은 3000m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깊이를 그냥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곱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 하나 해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 A 해역에서 1, 2, 3, 4, 5, 6, 7, 8, 90 지점에서의 왕복 시간을 나타낸 거고, B 해역에서 또 똑같이 한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A라는 바다가 있어요. A라는 바다가 있는데, A라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이렇게 쪼로로로로로로로 해갖고 10번 지역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배가 다 꽝꽝꽝꽝 음파를 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 1번 지역에서는 5.46초 있다가 음파가 돌아왔고, 2번 지역에서는 5.61초 있다가 돌아왔고, 다 요런 뜻이죠. 그죠? 요런 뜻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 시간이 길수록 뭘 의미하죠? 더 한참 있다가 튕겨왔다는 거는 거기가 더 바다가 깊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이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금방 튕겨서 왔어. 그런 건 뭔 얘기예요? 바다가 되게 수심이 얕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걸로 이거를 대충 여러분이 그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물론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음파가 1500이라고 해봅시다. 음파가 1500m/s면은 여기다가 그럼 깊이 알려면은 곱하기 5.46 해가지고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소수점까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충 지형이 어떤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해저 지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밑에 해저 지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배 하나 그려볼까요? 자, 해저 지형을 그려보는 건데, 여기 물고기도 하나 그려볼까요? 물고기 한 3마리 그려보자. 자, 됐다. 잘 그리죠? 자, 지금 1번 지역 먼저 가볼게요. 1번 지역, 2번 지역 비교해보면, 자, 어디가 더 깊다는 얘기죠? 어디가 더 깊다는 얘기? 1번보다는 2번이 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더 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깊어졌어. 자, 그 다음 3번 가니까 더 얕아지네요. 그죠? 시간이 5.61초에서 4.99초로 줄었으니까 더 얕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 4번 비교해 봅시다. 4.99인데 4.81. 자, 더 시간이 짧게 튕겨왔다는 얘기니까 더 얕아졌다는 얘기고요. 여긴 더 얕아졌네. 그죠? 여긴 더 얕아졌네. 어이구, 더 얕아졌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다시 깊어지죠. 왜? 요 6번 지점에서는 꽝 했는데 4.33초 있다 돌아왔는데 여긴 4.45초니까 더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더 깊다는 얘기. 더 깊어지고 숫자 커지는 거 보니까 계속 깊어지네요. 그래서 대충 나타내보면 뭔가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지금 숫자를 보면 여기 6번 지점이 제일 금방 튕겨서 돌아왔죠. 4.33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얕은 거고 양쪽으로 갈수록 지금 깊어지는 모양으로 그렇게 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해역도 해볼게요. B 해역. 자, B 해역 위에 바닷물 이렇게 있고요. 자, 해볼까요? 자, 바닥 어떻게 될지. 맨 처음에 지금 7.15라고 나오는데 한 요쯤에다 잡아볼까요? 7.15 여기고, 자, 더 어떻게 됐죠? 깊어졌어요. 깊어지고 6.77이니까 더 얕아지고요. 그 다음 6.41이니까 더 얕아져요. 그러다가 5.07 더 얕아져요. 그죠?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깊어졌다가 얕아지는 식으로 가다가, 자, 여기 되게 신기해요. 9.96 여기서 갑자기, 자, 9.96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튕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갑자기 여기서 엄청나게 깊어진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 얕아지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6번 지점이 굉장히 깊은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요런 문제를 풀 때 대충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해.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꽝 해서 튕겼는데 한참 있다 돌아왔어. 무슨 얘기라고요? 깊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금방 튕겨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얕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얕네? 여기가 제일 얕은 곳. 그리고 여기 밑에서 봤을 때 양쪽은 좀 얕은 편인데 여기는 6번은 엄청나게 깊은 곳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려보면요, 대충 요런 식으로 나와요. 됐죠? A 해역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지형이고, B 해역은 뭐 이렇게 가다가 6번 지점이 제일 깊은 그런 지형이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은 곳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뭐 아니면 또는 뭐 군사 분야에서 계속 막 꽝꽝꽝꽝꽝꽝꽝 지그재그로 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스캔을 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파를 다 쏴본 거예요. 다 쏴보니까 뭐 여기는 금방 튕겨서 돌아오네, 얕은 곳이겠다. 여기는 한참 있다 돌아오네, 깊은 곳이겠다 하면서 바닥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꽝꽝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국에는 해저 지형, 그러니까 바닷물 저 깊은 곳에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 다 결국엔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저 지형이 이게 모식화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냥 외우면 돼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를 옆에서 좀 그려볼게요.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 다시 이렇게 해서 깊이 있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볼록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바닷물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육지고. 자, 이때 여러분 요런데 이제 깊은 바다 같은 데 있죠. 요 깊은 바다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뭐가 아귀라던가 막 귀신처럼 생긴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막 희한하게 생긴 그 물고기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렇게 깊은 데서 사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있죠. 평범한 생물들은 이 얕은 바다에서 많이 살아요. 여기. 자, 이 얕은 바다, 여기 3D로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이 얕은 바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생물체들이 사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대륙붕. 자, 암기하시면 돼요. 대륙붕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움푹 들어간 데. 자,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해구라고 해요. 해구. 바다 해자에 그 하수구 할 때 그 구자예요. 그 한자인데 도랑구라고 해서 아무튼 해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해구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그 1학년 때 통합과학 때도 배웠을 텐데 까먹은 친구들 괜찮아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이게 이제 지각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한쪽 지각이 이렇게 빨려 내려가면서 이게 움푹 들어간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고요. 해구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 끊임없이 펼쳐진 심해저 평원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걸 심해저 평원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 깊숙한 이 심해저의 평원을 심해저 평원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바다에도 산맥이 있는데요. 바다에도 산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 산맥에서 여러분 막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고개를 령이라고 하잖아요. 고개령 해갖고 저기 뭐야, 대관령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령 할 때 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개, 그 해령, 바다 산맥이죠.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자, 요거를 해령이라고 한다는 거. 바다에 있는 산맥 해령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요것도 좀 알아주세요. 해령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저기 용암이 나오거든요. 용암이 막 흘러내려요. 요 부분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열곡. 열나는 골짜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열곡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열곡. 요 부분. 됐죠? 열곡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 대륙붕이랑 해구 사이에 요 비스듬한 부분 있죠?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대륙붕이랑 여기 요 대륙붕이랑 요 해구 사이에 요 비스듬한 부분, 여기를 대륙사면 요렇게 부릅니다. 자, 사라는 게 이제 경사할 때 사자예요. 경사지다 할 때 그 사자. 대륙사면이고요. 자, 근데 그 지형에 따라서는요, 태평양 같은 데는 이 해구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서양 쪽 같은 경우는 해구가 별로 없거든요. 해구가 발달 안 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런 데는 보면은요, 해구가 없고 그냥 대륙사면 다음에 바로 심해저 평원 이어지는데, 이 대륙사면과 심해저 평원 사이에 이 비스듬한 요 부분을 대륙대라고 합니다. 요렇게까지 여러분 수능볼 친구들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대륙붕이랑 해구랑 심해저 평원, 해령, 열곡,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능볼 친구들 대륙사면이랑 대륙대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여기 양쪽에 대륙붕이 있는데 대륙붕 다음에 밑에 해구가 있는 경우는 대륙사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륙붕 다음에 그냥 해구가 없는 경우는 대륙사면 다음에 해구가 아니고 뭐다? 대륙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구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다? 대륙대가 있는 거다. 자, 요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형의 이름은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저기 문제 하나 낼게요. 아까 전에 요거 지형 요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문제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A 해역이랑 B 해역이 둘 중에 하나는 해구고 둘 중에 하나는 해령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B 해역이 뭐죠? 이게 바로 해구예요. 해구, 그죠? 해구는 아까 깊이 움푹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해구고요. 그 다음에 자, 해령은 뭐죠? 요게 해령이에요. 위로 볼록한 게 해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거 모양만 보고, 선생님 이거 요렇게 생겼으니까 해령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해령은요, 진짜, 여기 위쪽만 이렇게 살짝 요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해구는 이렇게 밑으로 확
굉장히 깊이 밑에까지 내려가요. 막 이게 7,000m, 8,000m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해구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아니 요게 중간에 요거 없는데 왜 이거 해령이라고 하느냐. 그게 지금 여러분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령은 정확하게 하면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면 1번 지점부터 막 100번 지점까지 했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겠죠. 그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 중간에 둘 다 움푹 들어갔으니까 둘 다 해군가? 뭐 아니면 해령인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요게 지금 해구고요. 요건 여러분 저 수능골 친구들만 좀 알아두세요. 해구고 요게 해령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지금 보면은 거의 8,000m 이상까지 깊이가 되게 깊죠. 7, 8,000m 이상으로 깊은 거는요, 여러분 무조건 거의 해구입니다. 해구예요, 해구. 됐죠? 아까 심해적 평원은 뭐 한 3, 4,000m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건 보면은 지금 한 3,000m에서 4,000m 사이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자, 요런 거는 해령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요건 가다가 그냥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요거는 움푹 들어간 양쪽이 어떻죠? 이렇게 볼록하죠? 아, 이게 움푹 들어간 양쪽이 이렇게 볼록한 지형은 해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령과 해구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깊게 막 7, 8,000m 이상까지 가면은 해구다. 근데 해령은 그냥 위쪽으로 볼록하다. 근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가운데가 살짝 오목 들어갔다.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거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냥 여러분이 심화적으로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 음양측시법 같이 배워봤고요. 자, 오늘의 한마디 하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은 곳이다. 됐죠?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 탕 했는데 한참 있다 돌아오면 깊은 거, 탕 했는데 금방 삑삑 막 1, 2초 만에 돌아오면 얕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부터 해저지형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해양조 확장설, 자 이론 하나 남았죠.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조 확장설 섞여서 판구조론 이렇게 됐다고 했죠. 해양조 확장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